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4일 남았습니다. 메인넷은 12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파이도 국내 거래소 상장 진짜 언젠간 할 것입니다. 파이코인 4일 남았다는 거는 이 파이 투데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번 시간은 좀 여러가지 내용을 얘기해 볼 것 같아요. 메인넷은 12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건 뭐 어찌 보면 저의 주장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하나씩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완전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숏을 친 사람들은 정말 대박이 났겠고, 롱을 친 사람들은 이미 청산이 되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당연히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겠죠. 약간 주춤하다가 그나마 조금 올라갔어요. 그나마 조금 올라갔는데 지금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코인의 가격 나머지 건 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리플, 스텔라 루멘 이런 것들은 뭐 볼 것도 없겠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쫙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졌던 이 스텔라 루멘,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겠지만, 뭐 코인의 가격,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파이코인 자체가 상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상당히 또 의미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만 봐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금융위 민관 전문가 총망라에서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했고, 공직학계 법조계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그리고 금융위 시행령 마련에서 법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된다 라는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옛날보다 이런 법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위원회에는 가상자산 업무 관련 3급 이상 공직자 2인과 법률 전문가,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수, 업계 종사자, 소비자 보호 전문가, 그리고 정보 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편 블룸버그는 이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 상환 시작할 듯 해가지고, 이렇게 트리 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가 마운트 곡스가 비트코인 캐시 상환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닥 관련해가지고도 보면은 지닥 거래소 예전에 그래도 뭐 이것저것 코인 열심히 상장시키려고 노력도 했고 이랬잖아요. 아예 이제는 뭐 출금도 종료를 하고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이제 역사적으로 거래소가 하나가 사라지는, 국내 거래소였는데 사라지는 이런 느낌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거래소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위믹스에 관련한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었죠. 지닥은 뭐 이렇게 위메이드 대표를 형사고소 예정, 위메이드는 지닥이 위믹스 800만 개를 안 돌려줬다 얘기하고 위믹스 가격에 악재가 됐다, 그래서 뭐 사기 정황이 발견했다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행인 거는 예전에 지닥도 광고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제가 지닥을 하지 않았다는 건 참으로 잘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자, 테더는 6월 24일에 커뮤니티 중심의 블록체인 지원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전환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오스하고 알고랜드 블록체인에서 USDT 발행을 중단할 예정이고, 12개월 동안 평소와 같이 두 블록체인에서 USDT 상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더는 커뮤니티 관심을 반영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원을 배분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테더 이제 앞으로 좀 사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뭐 업비트 거래소나 여기서도 테더가 이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약간의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해외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하나하나씩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자, 이렇게 진 비앙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트코인 ETF 구매자들의 평균 매입가가 60.5K다. 그래서 현재 손익 분기점에 거의 다가간다 해서 60.5K 밑에서 가격이 놀게 되면은 큰 유출, 그러니까 계속 쭉 빠질 이럴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좀 계속해서 지켰다가 약간의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들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오픈 AI 관련해가지고 돼 있는데, 자, 최고 기술 책임자인 무라티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GPT-5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GPT-5는 52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갖춘 멀티
모델로 이는 이전 세대인 GPT-4의 약 2조 매개 변수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사실 이 GPT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25년 말이나 26년 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뭐 메타버스, 그렇죠? NFT 붐이 일어났을 때 NFT 붐 해가지고 됐다가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됐다가, 그렇죠? 그다음에는 뭐 중간에 AR, VR도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는 AI 쪽으로 가는, 그렇죠? 이런 형국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다른 뭔가로 좀 어그로가 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AI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뭐 unAct 돼 있는데, 자, 루이애나주에서 비트코인 액세스 보호 그리고 CBDC 금지 법안을 통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택을 촉진하는 이런 법률을 제정하겠다 하는데, CBDC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맞겠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내용 보면 엔비디아가 쫙 올라가다가 쭉쭉쭉 와, 세 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두드러 맞았네요. 이게 주식 분할한 날 주가로 회귀를 한 이런 부분인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한 방에 빵 무너졌는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죠? 다음 내용 보면 트럼프 7월 비트코인 컨벤션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뭔가 연설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뭐 캐시 우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나무 누나라고 하죠. 자, 그분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투표할 예정이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참 보면은 이런 걸 볼 때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뭔가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높게 사고 있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드네요. 그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에 대한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픈 메인넷에서 현실을 볼 때 니콜라스나 코어팀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 10가지 정도의 다른 것을 봤지만 하나만 있습니다. 백서하고 TOS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한 개척자는 친구가 매장을 걸고 페이 위드 파이를 지원하고 6월 26일에 파이 네트워크 P2P 물물 교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라고 얘기하죠. 6월 20일 시작했다가 아니라 6월 26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쵸? 6월 26일이라도 있는데 이때부터 한다는 거네요. 약간 애매한데 뭔가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파이 네트워크에 새로운 친구를 초대해라 해서 약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이 파이 네트워크를 시작했다,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매우 멋진 검증 데이터다. 노드 빌더의 일상적인 작업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노드에 대한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이분 보니까 2만대 작업, 이거 보이십니까? 24,838, 24,933, 25,933. 야,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이런 검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115, 128, 151. 약간 다른 폰에서 각각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만 보면은 그냥 한 폰에 갔다가 기기에다 여러 개 로그인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가 맞을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일단은 계속해서 이런 검증들을 하고 있다는 이런 노력. 와, 25,933개면 엄청나다, 대단하다라는 걸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분 나중에 보상 꽤 받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한편 이더리움은 342만 팔로워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337.4만 팔로워입니다. 뭐 이렇게 4만 팔로워 정도가 좀 뒤쳐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만이 맞나요? 4.6만 정도 되겠네요. 4.6만.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파이체인 글로벌 해가지고 파이체인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파이투데이 경품 행사에서 빅에 당첨될 기회를 잡아라. 10명은 각각 10개의 PCM 토큰을 받는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니, 파이코인이 버젓이 있는데 파이데이에다가 파이투데이라고 하죠. 파이투데이에 본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가치와 값어치 또는 그 본인들의 파생된 토큰을 갖다가 본인들은 파이코인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걸 기념하는 이런 그룹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게 뭐 나중에 뭐 메인넷도 되고 어쩌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파이코인보다 더 뛰어넘으려는 생각 또는 파이코인을 뛰어넘자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파이코인은 인기 여론몰이를 해서 그걸로 좀 득을 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과 마인드 같아서 참으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 어느 분이 이렇게 국가별로 좀 분석을 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수가 29이다. 약 5,100만 명.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약 77억 명 이상. 스마트폰 보급 회선으로
5,472만 명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0.7%가 환산 중, 사용 중이다라고 얘기해요. 99.3%는 우리가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7만 명 있는 커뮤니티에서 고래라고 하시는 분들, 세력들처럼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냐.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말로 떠드는 사람들 숫자는 몇 되지도 않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커뮤니티 회원들과 대화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해가지고 쭉 보면은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란도 있다. 이란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외에도 180여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순위권 안에는 있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20위권은 없어요. 그죠? 29위이기 때문에.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인구수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고, 2016년부터 23년까지 전세계 스마트폰 모바일 네트워크 가입자 수 해가지고 23년부터 28년까지 예측이라고 돼 있죠. 계속해서 뭔가 올라가는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그 어떤 누구도 이 수치가 아무도 예측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스마트폰 성인 사용률이 97%, 60대가 98%, 70대 이상 85%돼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동통신 휴대폰 가입해서는 5,597만 개, 스마트폰에서는 5,472만 개다. 행안부 주민등록 총 인구수는 5,14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등록된 인구수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한편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면, 자,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누가 6월 28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냥 니그들이 정한 거다. 그렇죠? 일반 유저들이 그냥 함부로 자기네들 맘대로 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부로 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 버젓이 파이투데이에서 2022년 6월 28일 돼 있죠. 옛날에 나왔던 뭐 백서의 내용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28일이라는 거는 파이투데이처럼 뭔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연히 파이데이라고 얘기를 하고 파이투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갑 관련해서 가지고도 보면 6686, 그 다음에 전이된 마이닝 보상, 그리고 락업된 마이닝 보상,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 58,000이 가장 피크 때, 저도 이때 이제 통과가 되고, 통과가 아니라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고, 그다음 나머지 건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39,000, 그리고 지금 전전날에는 9,383, 그리고 전날에는 이제 6,686, 좀 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뭔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대로 또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지금 최근에 5일 동안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평균치를 한번 뽑아보자는 겁니다. 자, 보면 14511, 그냥 대충 3일 동안 그때 했을 때가 11만 정도가 됐어요. 더하기 9,383에, 자, 더하면 126,069, 뭐 이거보다 더 많겠지, 한 12.7만 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많아 보이죠? 최근에 했던 건 하루 평균으로 하면은 결국 25,4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나온다? 일자, 안 된 일자를 또 합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8에다가 5를 더해요. 그럼 13일이죠. 최근 13일 동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은 실제로 10,000명도 이렇게 안 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좀 더 뭔가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면 245,579대 있죠. 테스트넷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위 국가들이 아니라 상위 국가들이 이렇게 노드에 대한 인원이 줄고 있는데,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디서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쭉 보면은 결국에는 파이 국내 거래소 상장 언젠가 한다, 이 내용이 좀 빠지긴 했는데, 이 내용은 구도로만 잠깐 언급해드리면, 지금 코어 있죠. 코어 코인이 어디에요? 빗썸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법안 있죠. 무슨 법안? 상장을 위한 법안 조건이 한글 백서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글 백서. 그래서 한글 백서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코어가 뭐 당시에 제가 스캠이다, 스캠 어드바이저 했을 때 1%밖에 안 나왔고 스캠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많이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솔직히 이때 코어를 채굴 했던 사람들은 뭐 대박이 나름 났겠죠. 저도 만약에 채굴을 했다면 대박이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추천인이 많은 사람들만 득이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약간 다른 예시로 들어올까요? 코어가 지금 빗썸에 상장했다고 코어보다 못한 코인이라고 취급을 받지만 실제로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작도 안 했는데 메인넷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생태계 매장만 엄청나게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코어로 열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코어로 전 세계 사람들이 우와 우와 하면서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고 어느 정도는 뭔가 상장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파이 네트워크가 코어보다 밀린다. 전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로 인원수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저수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뭔가 코어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자세하게 하겠지만 파이 네트워크 역시도 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가능성들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